저는 올해 62살의 최성미라고 합니다. 추석이 다가오니 마음이 분주해지더라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에 나갔어요. 제수용품을 사면서도 올해는 며느리가 좀 달라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그저 헛된 기대일 뿐이었죠. 시장 구경을 하다 옆집 김할머니를 만났어요. 성미 씨, 명절 준비하나 보네. 며느리는 안 도와주나? 김할머니가 물으시더라고요. 아이고, 말도 마세요. 우리 며느리는 명절에 얼굴 비치는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봐. 우리 며느리도 명절 때마다 친정에 가겠다고 난리야. 김할머니도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서로의 사정을 듣다 보니 위안이 되더라고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싶어서요. 집에 돌아와 장을 정리하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제 젊은 시절엔 어땠는지 떠올랐거든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때 명절마다 밤을 새워가며 음식을 준비했어요. 시댁 식구들 대접하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우리 며느리는 어떤가요? 명절에 오면 피곤하다고 누워만 있어요. 음식 준비는커녕 설거지 한 번 돕는 법이 없어요. 처음엔 젊은 애라 서툴러서 그렇겠지 싶었는데 5년이 지나도 변한 게 없더라고요. 구정 때 있었던 일이 생각나요. 구정 일주일 전이었어요. 재호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죠. 재호야, 이번에 올 때 전 좀 부쳐오라고 해. 재호가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엄마. 와이프한테 꼭 전해줄게요. 그 말을 듣고 안심했었죠. 며느리가 정성껏 전을 부쳐올 거야. 그러면 우리 관계도 좋아지겠지 하고 생각했거든요. 구정 당일 재혼애가 도착했어요. 며느리 손에 들린 봉지를 보고 기대감에 부풀었죠. 하지만 그 봉지를 열어보는 순간 제 마음도 함께 무너졌어요. 이게 뭐니? 제가 물었어요.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아, 전이요. 어머니가 부탁하셨다고 해서 가져왔어요. 봉지 안에는 시장에서 사온 듯한 전들이 들어 있었어요. 고기전, 김치전, 해물파전 다양했지만 어느 하나 정성이 들어가 보이지 않았죠. 이거 사온 거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시장에서 샀어요. 왜요? 며느리의 대답에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전을 부쳐오라고 했는데 왜 사왔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내가 부탁한 건 너가 직접 부친 전이었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며느리의 표정이 변했어요. 눈살을 찌푸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요즘 누가 전을 직접 부치고 있어요? 다들 바빠 죽겠는데 언제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파는 것도 충분히 맛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막말을 하는 건가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명절에는 가족들이 모여 음식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 아니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그건 옛날 얘기예요. 요즘은 다들 바쁘게 살아요. 명절에 와서 쉬어야지. 누가 음식 만들고 앉아 있어요. 며느리의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얘는 정말 가족의 의미를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재호가 중재하려 나섰어요. 여보, 엄마가 부탁하신 거였는데 하지만 며느리는 재호의 말을 자르고 말했어요. 당신도 전 부치고 싶어? 그럼 당신이 부치지 그랬어? 그 말을 듣고 재호는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날 밤 혼자 부엌에 앉아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야 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며느리도 조금은 제 마음을 헤아려 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그 일 이후로 며느리와의 관계는 더 악화됐어요. 말은 안 했지만 서로 마음의 벽이 더 높아진 것 같았죠. 지금 며느리를 바라보며 그때의 일이 떠오르니 또다시 가슴이 아파와요. 우리는 왜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아들 재호는 제 외동아들이에요. 올해 38살이 됐네요. 다들 아시겠지만 외동아들 키우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남편과 저는 재호에게 모든 정성을 쏟아부었죠. 재호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드디어 우리 아들이 가정을 꾸리는구나 싶어서요. 며느리 될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참 예쁘고 똑똑해 보이더라고요. 우리 아들 복 받았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5년 세월이 지날수록 실망이 쌓여갔어요. 처음에는 신혼이니까 이해해줬어요. 시댁에 잘 오지 않는 것도, 음식을 잘 못하는 것도 다 눈 감아줬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명절 때마다 늦게 오고 일찍 가고 집안일은 안 하고 시댁 일에는 관심도 없고 한 번은 제가 참다 물어봤어요. 예, 너희 집에서는 어떻게 지내니? 살림은 잘하고 있어? 그랬더니 재호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엄마, 우리는 맞벌이에요. 집안일은 반반씩 해요. 와이프가 혼자 다 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듣고 보니 그럴듯도 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섭섭하더라고요. 그래, 너희 집에선 그렇다 쳐. 그럼 시댁에 왔을 땐 좀 나서서 해줘야 하는 거 아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정말 큰 충격을 받은 날이 있었어요. 재호 부부가 아이를 안 낳겠다고 선언한 날이었죠. 엄마, 아빠, 저희가 할 말이 있어요. 저희는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어요. 재호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제 마음에 큰 구멍이 뚫린 것 같았어요. 왜? 무슨 이유로?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요즘 세상에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희 둘의 삶에 만족하며 살고 싶어요.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어요. 손주를 안아보고 싶었던 꿈, 그 손주를 예뻐하며 살고 싶었던 꿈,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내 아들의 핏줄을 이어갈 생각이 조금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구나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친구들 만나면 다들 손주 자랑하는데 저만 입을 다물어야 했거든요. 한 번은 용기를 내서 재호에게 물어봤어요. 예, 정말 아이를 안 낳을 거니?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랬더니 재호가 한숨을 쉬며 말하더라고요. 엄마, 우리가 결정한 거예요. 존중해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를 탓하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제 아들의 책임도 있다는 걸 알아요. 둘이 합의한 결정이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며느리를 볼 때마다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친구들과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나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이야. 자기들 편한 대로만 살려고 하지. 맞아.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우울해져요. 가끔은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도 돼요.
내가 너무 구시대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곧바로 아니야,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 건 당연한 거야 하고 생각하곤 해요. 얼마 전에는 동네 할머니들과 모여 수다를 떨다가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성미 씨. 그래서 손주는 언제 볼 수 있나? 한 할머니가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머뭇거리다 대답했어요. 글쎄요, 우리 아들 부부가 아직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대요. 그 말을 듣고 할머니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고, 요즘 젊은 것들은 뭘 모르나 봐. 자식 낳고 키우는 게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인데. 맞아요. 나이 들면 자식밖에 없어. 그걸 모르고 사는 거지. 할머니들의 말씀을 들으니 위로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서글퍼졌어요. 추석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분주히 움직였어요. 떡국 육수를 끓이고 전을 부치고 과일을 다듬었죠. 시계를 보니 어느새 12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재혼의 가족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오는데도 재호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결국 제가 전화를 걸었죠. 얘, 어디야? 언제 오니? 아, 엄마. 지금 출발했어요. 좀 늦을 것 같아요. 재호의 대답에 속이 탔지만 애써 참았어요. 그래, 조심해서 와. 시계를 보니 어느새 오후 3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준비해둔 음식이 식어가는 걸 보니 속상하더라고요. 그때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아버님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인사를 건넸어요. 재호는 짐을 들고 들어오면서 말했죠. 엄마, 아빠 식사 못 하셨죠? 죄송해요. 아니다. 어서 들어와. 며느리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 피곤해. 길이 왜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속에서 불만이 올라왔지만 애써 참았어요. 괜찮니? 힘들었겠구나. 쉬었다 밥 먹자. 제가 걱정하는 말투로 물었더니 며느리가 대뜸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냥 이대로 있을래요. 움직이는 것도 귀찮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명절에 시댁에 와서 하는 말이 왜 저러나 생각이 들었죠. 재호가 며느리를 달래며 말했어요. 여보, 좀 쉬었다가 밥 먹자. 엄마가 음식 많이 준비하셨잖아. 그 말에 며느리가 눈을 치켜뜨며 대답했어요. 아니, 됐어. 그냥 이대로 있을 거야. 배고프지도 않아.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 피곤하면 좀 쉬었다 하렴. 내가 차라도 한 잔 타줄까?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아, 됐어요. 차 마시면 화장실 가기 귀찮아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상처가 나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시작하면서 남편이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올해는 일 많이 하니 바쁘지?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네, 엄청 바빠요. 그리고 저희 내일 아침 일찍 친정에 들러야 해서 조금 있다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추석날 와서 하루도 못 있겠다고? 재호가 당황한 듯 말했어요. 여보, 그래도 오늘 하루는 쉬어야지. 내일 아침 일찍 가면 되잖아.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니, 난 오늘 가야 돼. 여기 있기 피곤해. 식사 중에 며느리의 행동을 보며 속이 상했어요. 음식을 먹으면서도 휴대폰만 들여다보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말을 걸어도 대답도 제대로 안 하고 이게 무슨 예의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아가, 명절이니까 좀 쉬어가며 얘기도 하고 그러자.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며느리가 대뜸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저 피곤해요.
그냥 조용히 밥 먹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에게 설거지를 부탁했어요. 알았다고 대답은 했지만 한참을 미루다 겨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도 대충대충 하는 모습을 보니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저 나이 때는 시부모님 앞에서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본 적이 없었는데 설거지를 하는 동안 재호가 와서 며느리에게 속삭이더라고요. 여보, 오늘 하루만 잘 보내자. 엄마 기분 상하게 하지 말고. 그 말을 들은 며느리가 소리를 지르듯 말했어요. 아니, 왜 내가 참아야 해? 나도 피곤하고 쉬고 싶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시댁에서 저렇게 큰 소리로 말하다니. 하지만 애써 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자 며느리가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이제 가볼게요. 겨우 반나절 있다가 가겠다니. 예전에는 이틀 동안 시댁에 머물며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사치가 되어버렸나 봐요. 그래도 오늘 하루는 여기서 자고 가지 그러니? 제가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며느리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아니에요. 저희 집에서 자는 게 편해요. 여기선 잠도 잘 안 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재호가 나서서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일찍 가게 됐네요. 다음에 시간 내서 다시 오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는 않았어요. 다음에 라는 말이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요. 며느리는 짐을 싸면서 투덜거렸어요. 아, 짐도 풀었다 싸고. 귀찮아 죽겠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큰 상처가 났어요. 시댁에 오는 게 그렇게 싫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현관문 앞에서 배웅을 하는데 며느리가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다음에는 좀 더 일찍 갈게요. 여기 있기 너무 피곤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속상했어요. 내가 그렇게 힘들게 했나? 재호 부부가 떠나고 나서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텅 빈 집을 보니 서글퍼지더라고요. 남편이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여보, 너무 마음 쓰지 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저래.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서글퍼지더라고요. 우리 때는 어땠는데 하는 생각이 자꾸 났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일어났어요. 부엌에 가서 며느리가 가져온 음식을 보니 또 한숨이 나왔어요. 이게 뭐라고 음식이라고 가져왔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텔레비전을 켜고 앉아 있는데 추석 특집 프로그램에서 화목한 가족들의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우리 집은 언제쯤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추석이 지나고 며칠 후 저는 옛 앨범을 꺼내 보았어요. 젊었을 때 찍은 사진들을 보니 많은 기억이 떠올랐어요. 특히 시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며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제가 25살 때 결혼해서 시댁에 들어갔어요. 그때 시어머니는 제 나이만 하셨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젊으셨는데 그때는 왜 그리 무서워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시집살이가 힘들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겪어보니 상상 이상이더라고요. 명절 때마다 밤을 새워가며 음식을 준비했어요. 떡국, 잡채, 전 여러 가지 갖은 나물들. 하나하나 정성 들여 만들었죠. 시어머니께서 옆에서 지켜보시며 이것저것 지적하실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죠.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한 번은 추석 전날 밤새 음식을 준비하다가 그만 국을 엎질렀어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시어머니께서 화를 내실까봐
겁이 났죠. 하지만 뜻밖에도 시어머니께서는 괜찮다. 다시 하면 되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따뜻한 면을 봤어요. 시댁 식구들을 대접할 때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음식 나르랴, 설거지하랴, 시중 들랴 쉴 새 없이 움직였죠. 그래도 시아버지께서 우리 며느리가 음식 솜씨가 좋아. 라고 칭찬해 주실 때면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세월이 흘러 제가 시어머니가 되고 보니 그때 시어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며느리에게 엄하게 대했던 것도 집안의 전통을 지키려 했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가문의 명예와 가족의 화목을 위해 그러셨던 거예요.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달라요. 제 며느리만 해도 그렇죠. 명절에 와서 음식 준비는커녕 도와주지도 않고 시댁 일에는 관심도 없어요. 내 삶이 더 중요하다며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 한숨이 나와요. 추석 얼마 뒤 재호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저희 다음 주에 해외여행 다녀오려고요. 뭐? 갑자기 무슨 여행이야? 아, 와이프가 휴가를 냈대요. 둘이 여행 한번 다녀오려고요. 순간 화가 났어요. 명절에는 겨우 반나절 다녀가더니 여행은 간다고? 시댁에 올 시간은 없으면서 여행 갈 시간은 있다고? 안 돼. 다음에 가. 이번엔 시간 내서 집에 좀 와. 제가 단호하게 말했죠. 하지만 재호가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엄마, 저희도 살기 바빠요. 이번 기회 아니면 언제 또 시간이 날지 모르잖아요. 그럼 시간 날 때 부모님 집에 와야지. 무슨 여행이야? 엄마, 저희도 쉬어야죠. 항상 일만 하다가는 번아웃 돼요. 결국 재호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허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울적해지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 키웠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 후 재호네가 여행을 떠났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서운했어요. 시댁에는 발걸음도 하기 싫어하더니 여행은 그렇게 신나게 가나 싶어서요. 그러다 우연히 며느리의 SNS를 보게 됐어요. 평소에는 잘 안 보는데 그날따라 궁금해서 들어가 봤죠. 그런데 거기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해변에서 찍은 사진, 유명 관광지에서 찍은 사진,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 하나같이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더라고요. 특히 재호와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시댁에 올 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환한 미소였거든요. 사진 밑에 달린 글들을 보니 더 속상해졌어요. 드디어 꿈에 그리던 여행, 남편과 둘이서 보내는 행복한 시간, 이런 게 인생이지. 그 글들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시댁에 오는 건 그렇게도 싫더니 여행은 그렇게 좋은가 봐요. 우리 집에 올 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행복한 표정들이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제 모습을 보더니 물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재혼의 여행 사진 보고 있어요. 아, 잘 놀고 있나 보네. 젊을 때 여행 많이 다녀야지. 남편의 말에 대꾸도 못하고 그냥 한숨만 쉬었어요. 나는 젊을 때 저렇게 놀아본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집 와서는 늘 시댁 눈치 보느라 여행은 꿈도 못 꿨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씁쓸했어요. 며느리의 SNS를 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사진 한번 찍어볼 수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었죠. 내 나이에 무슨.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 하고요.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요즘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어쩌면 제가 너무 구시대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그래도 가족의 의미, 어른 공경하는 마음, 이런 건 변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설날이 다가오자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이번에는 음식 준비를 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매년 명절마다 밤새워 음식을 준비하고 며느리가 와서 대충 먹고 가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지쳤거든요. 결심을 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내가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변해야 할 때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설날 일주일 전 재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재호야, 이번 설에는 오지 말고 처갓집에서 연휴 보내렴. 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가야죠. 아니, 이번엔 처갓집에서 보내. 너희도 편하고 나도 편할 것 같아.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재호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어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죠. 아니, 별일 없어. 그냥 이번엔 너희끼리 편하게 지내. 나는 좀 쉬고 싶어서. 하지만 엄마, 그래도 설날인데 아버지는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도 동의하셔. 너무 걱정하지 마. 잘 지내.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대로 계속 가면 며느리와의 관계는 물론이고 재호와의 관계도 나빠질 것 같았거든요. 설날 당일 집은 조용했어요. 매년 이맘때면 분주히 움직이며 음식을 준비했는데 올해는 달랐죠. 텅 빈 부엌을 보니 마음이 싱숭생숭했어요. 남편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여보, 정말 이래도 돼? 재혼에 안 온다고? 네, 올해는 쉬어요. 우리끼리 조용히 보내요. 그래도 명절인데 음식은 좀 해놨어야 하는 거 아닌가? 됐어요. 그냥 밖에서 사 먹어요. 나도 이제 쉬고 싶어요. TV를 켜고 소파에 앉았어요. 설날 특집 프로그램에서는 화목한 가족들의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웃으면서 세배하고 함께 음식을 만들고 윷놀이를 하는 모습들 보면 볼수록 마음이 아팠어요. 점심때가 되자 남편이 말했어요. 밖에 나가서 뭐라도 먹을까? 그래요, 나가요. 근처 중국집에 갔어요. 가게 안은 우리처럼 집에서 음식을 못해 먹은 사람들로 가득했죠. 옆 테이블의 가족들이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부럽더라고요. 집에 돌아와 다시 TV를 봤어요. 해가 저물어 가는데 재호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혹시 내가 너무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이게 맞아. 그 애들도 편하게 지내야지. 설 연휴가 끝나고 이틀이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재호와 며느리가 서 있더라고요. 엄마, 아버지 계세요? 재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있어. 들어와. 며느리는 미안한 기색 없이 들어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어머니, 이거 저희가 준비한 음식이에요.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음식을 보니 또 마트에서 산 것 같더라고요. 고마워, 수고했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거실에 앉아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아들이 걱정되어 억지로 며느리와 대화를 시도했죠. 설날은 잘 보냈니? 네, 잘 보냈어요. 친정에서 재호랑 잘 지냈어? 네,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서로 어긋나기만 하는 것 같았죠. 어머니, 이번에 왜 저희 보고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갑자기 며느리가 물었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감정이 격해졌어요. 너희가 오는 게 그렇게 싫은데 왜 굳이 오라고 해야 되겠니? 난 너희 편하라고 한 건데. 저희가 언제 오기 싫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항상 저희를 부담스러워 하시잖아요. 내가 언제 너희를 부담스러워했니? 너가 시댁 오는 걸 귀찮아하니까 그런 거지.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재호가 당황한 듯 중재에 나섰죠. 엄마, 여보, 진정해요. 왜 이러세요, 갑자기? 재호야, 넌 가만히 있어. 이건 며느리와 내가 해결할 문제야. 제가 말했어요. 며느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요. 일하랴 집안일하랴 바빠 죽겠는데 어머니는 저보고 뭘 더 바라시는 거예요? 노력. 그게 노력이니? 명절에 와서 얼굴만 비치고 가는 게 노력이야? 저도 제 삶이 있어요. 어머니 세대처럼 살 순 없다고요. 재호가 다시 중재에 나섰어요. 둘 다 그만해요. 이렇게 싸워봤자 뭐가 좋아요.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우리 셋 다 서로를 노려보며 서 있었죠. 내가 잘못했어. 너희 오지 말라고 한 게 잘못이야. 이제 됐니? 제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며느리가 조금 수그러든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깨진 공기는 쉽게 돌이킬 수 없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시간을 보냈죠. 재호 부부가 돌아간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거였나? 이렇게 해서 뭐가 나아지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다가와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여보, 너무 마음 쓰지 마.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대로 가다가는 며느리와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될 것 같아 두려웠어요.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지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설날 사건 이후 몇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재호와 며느리의 연락이 뜸했죠. 가끔 문자로 안부를 물어볼 뿐이었어요. 저도 굳이 연락하지 않았어요. 서로에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재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시간 되세요? 잠깐 뵙고 싶은데. 재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거웠어요. 그래, 언제 올래? 오늘 저녁에 갈게요. 저녁이 되자 재호가 혼자 왔어요. 며느리 없이 온 아들을 보니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엄마, 아버지 할 말이 있어요. 재호가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무슨 일이니?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저 이혼하기로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예상은 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몰랐죠. 왜? 무슨 일이 있었니?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동안 너무 안 맞았어요. 서로 가치관도 다르고 미래에 대한 생각도 달랐고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힘들다고 판단했어요. 재호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어요. 한편으로는 며느리와 멀어질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갈등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에 대한 걱정이 밀려왔어요. 이혼 후 재호가 어떻게 살아갈지, 상처받은 마음을 어떻게 달랠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재호야, 정말 이게 최선이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충분히 생각했어요. 이게 저희 둘 다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에요. 재호의 단호한 대답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대신 아들을 꼭 안아주었죠. 알았어. 엄마는 내 선택을 존중할게.
힘들 때 언제든 집에 와. 그렇게 제호를 보내고 난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내가 며느리와 좀 더 잘 지냈더라면, 내가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더라면 하는 후회도 들었어요. 남편이 다가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여보, 너무 자책하지 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재호를 지지해 주는 것뿐이야.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결혼식 날 꽃 같은 미소를 지었던 며느리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때는 우리 모두 행복할 줄 알았는데 며느리와의 갈등, 세대 차이, 가족 관계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생각하니 한숨이 나왔어요. 어쩌면 우리 모두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저는 옛날 방식만 고집했고, 며느리는 자기 생각만 했고, 재호는 중간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거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거예요. 이제와 돌이켜보니 조금만 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했다면 달랐을까요? 며느리의 고충을 더 들어주고 제 마음도 솔직히 털어놓았다면.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앞으로 재호가 어떻게 살아갈지, 그 아이의 행복을 어떻게 지켜줄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도 생겼어요. 이렇게 제 이야기는 끝이 났어요. 화해도 행복한 결말도 없는 현실적인 이야기죠. 하지만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모든 게 뜻대로 되지 않고 때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헤어지기도 하는 그런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소설이나 드라마에서처럼 모든 게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죠.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쉽지 않은 이야기였을 텐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시어머니로서 혹은 며느리로서 비슷한 갈등을 겪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모두 완벽할 순 없겠지만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어떨까요? 그게 가족의 의미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많이 반성했어요. 제가 며느리를 이해하려 노력했던가? 그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저도 모르게 며느리에게 상처를 주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무거워져요.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예요. 그동안 며느리 때문에 아들과도 소원해졌거든요. 이제는 아들과 좀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제 자신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겠어요. 어떤 점에서 제가 부족했는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해 볼 거예요. 며느리와의 관계는 끝났지만 그 관계에서 배운 교훈들은 오래오래 간직할 거예요. 세대 차이, 가치관의 차이를 인정하는 법,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법, 이런 것들을 배웠으니까요. 비록 아프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이 경험이 저를 더 성장시켰다고 믿어요. 인생은 계속되니까요.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앞으로 주변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할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더 너그럽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어요. 그게 제가 이 경험에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랄게요. 가족 간의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 용서하려는 마음을 가진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